개념선 중에 모르는 거 쪽수가 몇 쪽이죠? 84쪽. 여러분들은 그 앞에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개념센 수토 84쪽. 해야 될 건 몇 번이죠?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개념센은 풀만 했을 건데? 저번 시간에도 누가 항등식 질문했었는데 오늘도 항등식이 질문이네. 자,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fx가 다항식인데 다항식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라고 써 있습니다. 임의의 실수 x라고 써 있으니까 항등식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저 문제를 풀려면은 다항함수 fx가 몇 차 함수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몇 차인지 가정하고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1차 함수라면 말이 될까? 1차 함수라면 fx가 몇 차야? 1차니까 도함수는 몇 차예요? 상수함수예요? 두 개 곱해봤자 1차 함수죠. 근데 오른쪽은 몇 차 함수야? 아, 여기 3차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최소한 fx의 값은 3차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fx가 3차란 말이 되나? 안 돼? 또 그것도 안 돼? fx 3차면 이거 2차니까 이거 몇 차야? 5차가 되지. 2차하고 3차 곱하면 5차죠? 그런데 오른쪽은 몇 차가 돼버려? 3차가 되는구나? 그러면 방법은 이게 2차고 이게 1차고 1차, 2차, 3차였을 때 이거 곱한 값이 3차 안에서 차수가 똑같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차수의 값을 추정해서 2차 함수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럼 모르는 2차 함수니까 가정하고 그냥 대충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틀린 사람 지웅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웅이 말고 틀린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너도 틀렸어요? 자, 장한 친구들. 자, 근데 도함수의 값이 2ax 플러스 b가 도함수인가요? 그럼 좌변이 fx하고 f'x를 곱한 게 좌변인데 곱하게 되면 두 개 곱하게 되면 최고차 3차인 거고 3차는 개수가 누구죠? 이게 3차는 개수라고? 그럼 3창의 값이 여기는 3창이 없잖아. 2라고요? 그럼 a가 누구란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나? a제곱 1이니까? 그러니까 a의 값이 지금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많이 모르는데 그 다음 2창이 누가 있어? 아, 2창이 3의 1이야? 근데 오른쪽은 2창이 누구야? 요거 2창이 있고 이것도 2창이 있잖아. 이 창이 누구냐고요? 여기서 2창 개수는 A. 여기 2창 개수는 이게 2창 개수인가요? 1창도 찾아보자. 1창은 누구예요? B 제곱하고 여기서 1창 개수가 누구지? 1창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나? 1창의 값이 두 개 더해주면은 EAB? 아, EA 플러스 B? 그다음 하나 더 있잖아. 플러스 2까지? 상수항의 값은 누구죠? 상수항은 BC? 여기서 상수항은 누가 있어? B, C, 마이너스 1?
거 맞나요? 이제 ABC만 10번씩 풀어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A값 1이라고 한다면 A한테 1 대입했더니 B가 누구야? 여기다 대입할까? B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C가 누구야? 그럼 그때 fx의 값은 누구라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fx라고요? 근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a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5 b는 여기다 대입할까? b한테 3분의 5를 대입했더니 3분의 5c 3분의 5 빼기 1 그럼 c가 누구예요? 답이 2개라는 얘기야?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첫 번째 이걸 대입하게 되면 등호 상등반 좀 확인해 보려고.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누구야? 대입했더니 우변값은 누구야? 이거 느낌이 싸한데? 그치? 3분의 5를 제곱하면 부모가 9잖아. 근데 여기는 부모 9가 나오는 경우가 없죠. 이건 절대 등호가 상등하지 않겠는데? 그럼 답은 4개 모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답으로 선택하시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인가요? 17번.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들은 평가원 기출문제,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라고 하거든? fx 값의 범위가 2x하고 3x 사이에 있다고? 근데 fx 값은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정보를 캐치하는 얘기인데 그 정보는 이제 배워가지고 그 정보를 캐치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 0보다 오른쪽에서 미분이 가능한 fx 값이 2x보다는 크고 3x보다는 좀 작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을 해석해 보려고요. (0보다) 큰 범위에서 3x의 값이 대충 이런 녀석이고 0보다 큰 범위에서 2x의 값이 대충 이렇게 된 녀석이네. 요게 y는 3x 요게 y는 2x거든. 0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저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같은 것도 형이 되는 거니? 네. 그러면 저 사이 있기를 원하는데 다음 미분이 가능하니까 뾰족한 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1대2번 게 꼭 이해해야 되는 거야? 2대2번 꼭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상황은 요 속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요 사이만? 근데 1,1 지나면 1,2에서 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2,6을 지나면 2,6에서 접해야 되는 거지. 접하지 않으면 여기는 2x를 지나버리거나 3x를 지나는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1,1을 접해야 되고 2,6을 접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 이런 거 맞아요? 1,2의 값은 2x 위에 있는 점이고 2,6은 3x 위에 있는 점이죠?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 뭘 알고 있는 거네?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1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y는 2x가 접선이라는 얘기네. 도함수 미분계수의 정의가 접선의 기울기니? 그러니까 이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2여야 되는 거죠. 접선이 2x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2라고 하는 2,6이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이거 몇이라고요? 접선이 3x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3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두 개 더해가지고 답을 5라고 쓰라는 얘기인가?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게. 몇 번인가요? 19번 10초. 넌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저도만 바로 했는데 국어가 8시를 초과해서 끝내줬어? 8시 5분 8시 5분에 끝났어? 그 다음 몇 번 풀어야 되죠? 19번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은 최고창의 개수의 값이 1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최고창 개수의 값이 1이 아니라고? 다항함수인데? 매차함수지도 안 준 것 같은데? 근데 고3 또 평가원 문제라고 하네? 앞에 거는 x의 값이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냐면 앞에 건 x가 무한대로 가고 뒤에 건 x의 값이 숫자 1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 것 같다? 극한 파트에서 이런 유사한 거 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무한대로, 하나는 숫자로 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죠?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숫자로 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알 수 있게끔 말해주면 대문자 됐잖아요. 한번 맞아요. 무한대로 가는 거 한 번만 써먹고 숫자로 가는 건 두 번 써먹는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확인 가능한 건 무한대로 가는 건 한 번만 써먹을 건데 fx의 값을 매차 함수지를 몰라서 n차 함수라고 한다면 fx n차 함수라고 한다면 분모는 몇 차야? 플러스 30. 네, 분모의 값 n 플러스 3차입니다. 근데 분자의 값은 앞에 거 제곱한 건 몇 차지? 6차. 아니, n차를 제곱했잖아. 2차. n차를 제곱하게 되면은 2n차예요? 그런데 x의 제곱의 값을 n차 함수한테 대입하면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지? x의 제곱의 값을 n차에다 대입하면 몇 차가 되는 거야? 그것도 x의 2n차가 되는 거니? x의 n승한테 x의 제곱을 대입하면? 그럼 이것도 2n차면은 2n차에서 2n차를 뺄 건데 최고창 개수의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차수만 써놓고 풀려고 했더니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소거될지 소거 안 될지 그 최고창 개수가 소거될지 안 될지 그걸 모르겠거든? 그래서 보통 해설지 같은 걸 보면 수학 해설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매차 함수인지도 모르지만 최고창 개수의 값도 몰랐을 때는 그때는 AXN승이라고 최고치를 놓고 문제를 푸는 편이야. 그러면 저렇게 놓게 되면은 선생님이 궁금한 건 최고창만 써놓고 문제를 풀 생각이야 지금. 최고창만 써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이 x의 세제곱 곱하기 fx의 값은 최고차가 누구요? 최고창이? ax n 플러스 3승인가요? 반면에 분자 있는 녀석의 값은 앞에 거는 fx의 값을 제곱한 거고 뒤에 거는 fx의 제곱이니까 최고창만 쓰려고 합니다. 앞에 건 최고창이 누구야? 이걸 제곱했으니까 최고창이 누구냐고요? 이게 최고창가? 뒤에 거는 최고창이 누구야? 뒤에 거는 AX의 2n승이 최고차예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X의 제곱만 대입하면 되니까 저거는?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최고차한 개수를 비교해서 차수가 똑같았을 때 수렴하는 거잖아? 지금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금 A는 절대로 빵은 아닌 거 아니야? n차 함수로 한다면 A는 절대 빵이 아니었을 때 n차 함수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최고차항 개수의 값을 비교할 건데 분모의 값이 최고차항 개수가 n 플러스 3차라는 녀석과 2n차가 똑같았을 때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최고차항 개수의 값이 분모의 값의 최고차항 개수는 A라고?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a제곱 마이너스 a인가요? a 값 빵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고요. a 마이너스 1 값이 극한값이 1이라고 얘기했나? 4라고 얘기했나? 극한값이 지금 4라고 얘기했습니다. n은 몇 차라는 얘기야?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누구라고요? 이것만 첫 번째 거에서 쳐다보고 나면 이것만 확인한 다음에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은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이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5가 되는 3차 함수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을 모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을 모르고 있는데 나머지 건 여기 뒤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두 번 찾아볼 건데 도함수의 값을 구해봤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지금 15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가요? 그럼 이걸 분자에다 대입했을 때 빵 대입한 분모가 빵이니까 분자도 빵이어야 돼? 그럼 분자도 빵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네, c의 값이 빵이어서 빵분의 빵꼴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집어넣어서 극한값을 구할 건데 리미트 x가 빵으로 갔을 때 빵분의 빵꼴이기 때문에 이제 뭐하죠? 분자분모의 빵 되는 원인인 x를 약분해요?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이제 빵 대입했던 2이야? 그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다시 대입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숫자로 가는 것만 다시 대입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도함수의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5x의 제곱 b의 값이 4여서 2b의 값이 4구나. c의 값은 빵이라고요? 여기다 지금 뭐 대입하시라고요? 1 대입했으니까 답이 19가 답이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정도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맞춰오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개념서는 끝? 문제 입수는요? 문제 입수에서 그런 거 쪽수 불러주세요. 50페이지. 진혁이도 숙제 다 못했나요? 시작하기 전까지는 했어? 열심히 했네? 자, 50페이지 질문 받았습니다. 50페이지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어요? 93. 나 뒤로는 가기 싫어. 모르는 거 있으면 앞에 있으면 바로 얘기하세요. 카메라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핸드폰으로 확인하게끔 하면은 핸드폰을 계속 저기 카메라 연결해야 돼. 녹화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돌려놓자. 됐어. 수희도 찍어줄까? 에이 93번 이건 질문 아니지 이건. 에이 이건 아니다. 지금 x값 1로 가면은 분모의 값은 빵인가요? 네. 그러니까 x가 1로 갔을 때 분자도 빵으로 가야지만 수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뭘 알고 있죠? F3이요. 네. 이건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F'3을 못 구했다는 얘기군요. 그럼 이 문제를 에이씨 난 여기 써있는 숫자가 fx인 게 좋은데 왜 fx 플러스 이거 있어서 난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요. 헷갈리면 x 플러스 이라는 녀석의 값이 하나의 문자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치환하면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이러면 아마 덜 헷갈릴 것 같고요. 나중에 좀 늘면은 저렇게 치환하지 않고 바로 풀 건데 지금은 치환해서 푸는 거 한번 풀어드리고요. 상세하게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 녀석은 치환하지 않고 푸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6의 값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F3이라고 쓸 수 있나요? 그럼 치환하게 되면 x가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요? 그럼 분자의 값은 ft 빼기 f3이라고 쓸 수 있나? 근데 문제는 분모가 문제인 것 같은데? 분모에 있는 x의 3승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되니? 근데 x의 값은 누구니까요? x가 t-인가요? 여기에 x값 대신에 t-2를 대입한 게 분모값이죠? t-2를 대입했더니 여기다 다 t-2를 대입하자고요?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하죠? 앞에 건 f'3인데 뒤에 건 3을 대입했더니 네, 3분의 1이네요. 이 값이 문제가 4라고 합니다. 네, f'3의 값은 10이에요. 근데 이렇게 치환하고 푸는 건 뭔가 좀 불편해 보이거든? 우리는 보통 치환하지 않고 푸는 편입니다.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이 x라는 값이 1로 가게 되면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이 x 플러스 2하고 f3인가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분모에 앞에 거랑 똑같은 거 뒤에 거랑 똑같은 게 빼져 있는 게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이 녀석의 정체가 x-1인가? x의 3승 빼기 1이었기 때문에 이런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인가요? 우리는 요거 두 개 똑같고 요거 두 개 똑같으면 뭐라고 쓰죠? 네, 뒤에 걸 보고 프라임 3이라고 쓰는 거죠? x한테 1 대입했더니 실은 x가 1로 가면은 x 플러스 2의 값이 3으로 가기 때문이죠? 이게 네모하고 세모인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치환해서 푸는 건 좀 불편해 보입니다. 치환해서 풀면 정확하게 인지는 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치환하지 않고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37번이라고 들었는데 337? 그 전에 진영이 모르는 거 있는데 왜 넘어가자고? 다시 풀어봐야 되는데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정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302번 해주세요. 수위는 어디까지 풀어져 있어 너? 302번 문제는 학교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 302번은 되게 유명한 문제고 딱 이 문제 형태로서 미분계수와 더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의 기하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균 배열의 기하적인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fx의 그림이 곡선인 것 같고 fx가 무리함수같이 생긴 곡선이네. y는 x라는 선도 그려놨는데 y는 x라는 선의 역할은 기울기 1인 선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주는 선일 뿐이야. 안내선일 뿐이야. 0ab의 대소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b-a라는 값이 양수값이 맞나요?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b-a분의 fb-fa의 값이 누구보다 큰지를 묻고 싶은 거죠? 네, 너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너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애들을 보통 전응하라고 불러. 오른쪽에 누구죠? 네. 왜 0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안 그럴 거죠?
내 양변을 B-1로 나누기 때문에 오른쪽은 1이죠. 근데 너만 그러지 않는다고. 다른 분들도 0이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자, 이 점좌표 A, FA, B, FB라는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니 좌변이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큰가요? 1이라는 기울기가 큰가요? 그 1을 보여주기 위해서 YX를 그려놨다고요. 그럼 기억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기억은 거짓은 1이 더 크네요. 두 번째 거는 이걸 눈치 못 채는 경우가 있거든. 두 번째 거 뭘 눈치를 못 채냐면 문제가 A분의 FA라고 써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눈치를 못 채다가 뒤에다 이걸 달아놓으면 애들이 눈치를 그때서야 눈치를 채더라고. 0이라는 숫자는 넣고 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죠? 0,0과 A, FA라는 녀석의 평균별 의미 있는 기울기를 의미하나요?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B-빵분의 FB-F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원점과 B, FB 사이의 기울기네요. 그럼 눈으로 따지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걸 따지라는 얘기네. 그림상에서 원점과 A, FA 사이의 기울기가 더 큰가요? 아니면 원점과 B, FB 사이의 기울기가 더 큰가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죠. 지금은 둘 중에 왼쪽 값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더 가파를수록 더 큰 값인가요? 세 번째 걸로 왔습니다. 세 번째 게 의미하는 거는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알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네. F'A가 의미하는 거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가? F'B의 값이 의미하는 거는 B점의 접선의 기울기? A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거죠? 그럼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제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루트 속에 들어있는 값이 루트 AB? 2분의 A 플러스 B? 저게 뭐야 저게? 아 그러네. 지금 상황은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값이 똑같을 수 있어 없어? A보다 B가 크다라고 얘기했나요 문제가? A, B 똑같을 수 없죠? 두 개 값은 똑같을 수 없는 양수값입니다. 그런데 루트 AB가 이름이 뭐였더라? 기하평균. 2분의 A 플러스 B 이름은? 산술평균.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가 산술기하평균이었나? 맞아요?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죠? 네, A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나요? 근데 지금 AB가 절대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럼 등호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AB라고 하는 두 녀석의 산술 평균의 값은 2분의 A 플러스 B인데 기하 평균의 값은 그것보다 약간 왼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루트 AB라고 하는 녀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큰 거야? 2분의 A 플러스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거야? 뭐라고요? 이게 더 크다고요? 그래서 리을은 참인가요? 산술기하 평균만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등호 없죠? 등호 있고 없고 아주 장난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목표들 문제 얘기해주세요. 37번으로 왔습니다. 310번은 이거 시험 문제 모든 학교가 꼭 내는 문제 중에 하나야. 이 문제는 우리가 또 시험 임박해서 기출문제 풀면은 시험지 풀 때마다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듣고 항상 나올 때마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x의 값이 1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지금 포인트구만.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뭘 전제로 한다고요? 네, 1에서 연속인 걸 전제로 합니다. 써있는 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만 써있지만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의 주변에서 연속이고 1의 주변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우스라는 녀석의 값은 이웃한 정수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1 주변이라고 한다면 0부터 1까지가 1 주변인가? 1 주변이라고 한다면 1부터 2까지가 1 주변인 것 같습니다. 범위를 좁게는 이유는 다함함수의 값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지만 가우스라는 녀석의 값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가우스의 값이 달라질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0과 1 사이에서 가우스의 값이 누구죠? 0과 1 사이에서 가우스의 값이 0인가요? 그럼 그때 함수 fx의 값은 누구야? 1과 2 사이에서는 가우스의 값은 1? 그렇다면 이때 fx는 누구야?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는 x의 값하고 가우스 x는 다른 거거든? x의 값은 그대로 x라고 써야 되고 가우스의 값만 이 범위에서 정수인 거죠? 자, 그럼 연속일 조건을 사용하겠습니다. 연속일 조건에 따르면 뭘 똑같다고 할 거죠? 네, 좌우칸의 값이 누구예요? 우우칸은 누구예요? 1에서 우우칸은 1에서 우우칸은 1을 대입하는 거죠? 함수값도 1 플러스 a 플러스 b죠?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어떻게 써먹을 건데? 미분이 가능하면은 도함수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한 걸 똑같다고 하는 거지? 근데 0의 도함수는 누구야? 0을 미분하면 누구냐? 네, 0을 미분하면 0입니다. 그럼 1의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예요? 1의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예요? 1 대입해봤자 0인가요? 도함수에 1 대입해봤자? 밑에 거는 1의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 b의 값은 플러스 1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함수만 1의 주변에서 범위를 쪼개서 푸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학교 시험에 꼬박꼬박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몇 번인가요? 37번 정했으면 지금 얘기해요. 15번인 것 같습니다. 15번은 틀려서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앞에 있는 문제는 14번은 맞았어요? 앞에 또 맞았어? 그럼 똑같이 풀면 다 나오는데? 그럼 뭐가 네가 똑같이 안 푼 거야? 넌 다 맞다고 생각했어? 다시 풀어봤는데 답을 체크 안 했다고? 답이 몇 번인데? 다 맞는 거야? 넌 다 맞다고 붙였어? 그럼 안 풀어도 되네? 이 315번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우기 너무 속지 않은 거 아니야 너? 차 잘했구만. 학교 오늘 왜 일찍 끝나? 수원해보고 방학 있어? 계약은 언제 해야 되냐? 18일 11일 천천보는 14일? 14일날 계약하면 8월 15일날 쉬는데 14일날 계약을 해? 네. 시원하네. 그럼 방학할 때, 계약할 때까지 학교 안 가? 네. 자, 관계식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식을 만나면 항상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을 하는 거죠? 이 문제 모르는 사람 없으면 안 풀려고 하는데 진혁이 모르지 않는다고? 넘어도 되겠네? 숙제 안 한 사람들, 숙제한 사람들은 모르지 않죠?
자, 그러면은 37번 전에 있으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37번으로 가겠습니다. (37번을) 모르시는 분이 누구시죠? 저요. 그러면 위의 값들은 맞췄다는 얘기지. 네. 위의 값들은 어떻게 풀었어? 항상 앞에 것들. 그치. F. 그럼 이 문제도 똑같은 패턴일 거 아니야.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분자의 값을 인수분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네모를 fx라고 적는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분모한테 뭐 대입했어? 3대입 때문에 빵인가? 그럼 분자도 3대입 때 빵 나온 거지. 그럼 3대입에서 빵 나오니까 이 값이 f3이라는 얘기인가? 그래야지 f3 빼기 f3은 빵인가요? 그럼 3대입했을 때 27이 나오는 건가? 그럼 네모한테 진짜 3을 대입해보자. 3을 갖다 대입한 값이 3의 n승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이 값이 27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n값이 누구란 얘기야? n값은 4란 얘기인가요? 되신 거 맞아요? 그럼 n값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자연수 n값은 4인데 알파가 필요합니다. n값은 지금 4인 거 알고 있을 때 자, 알파의 값이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알파가 f'3에 해당하니? x-3분의 fx 빼기 f3이니까? 그럼 나는 지금 함수만 미분해서 3대입하는 게 알파 구하는 방법이네?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4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빼기 9한테 3만 대입한 게 알파라고? 뭘 못했을까? n값을 구할 생각을 못했을까? 네. 3을 갖다 대입했더니 108, 27, 9, 72? 4하고 72를 더하라고 했나요? 76이 답인가요? 자, 그 다음도 풀할 게 몇 번이죠? 38번으로 왔습니다. 38번은 또 가에 나온 건 무한대로 갑니다. 나에 나온 거는 숫자로 갑니다. 무한대하고 숫자로 가니까 앞에 건 한 번만 써먹고 뒤에 거는 두 번 써먹을 겁니다. 다함수로 있는데 몇 차함수인지는 모릅니다. 몇 차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을 통해서 몇 차함수인지 추정합시다. fx가 몇 차함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수정하려면 차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2차 함수인가요? 최고차함 계수의 값은 누구죠? 네. 그래야지 계수 비교에서 6이 나왔겠군요. 이제 옆으로 왔습니다. 분모에다 빵 대입했을 때 분모 빵입니다. 분자도 빵 대입했을 때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빵 대입했더니 b 플러스 3인가? 맞아요? b 플러스 3이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의 값은요? 대입했더니 분자에 있는 값이 누구라고요? 6x의 제곱 플러스 ax예요? 빵분의 빵꼴 x끼리 약분했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6x 플러스 a. 빵 대입했을 때 2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자, 이제 끝났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x 플러스 1분의 x의 15승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가? 근데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했더니 분모값은 빵.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분자도 빵. 근데 식이 인수분해하기 불편해. 15차 함수야.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를 fx라고 잡는다고? 이번엔 gx라고 해야 되겠다. f가 있었으니까 이건 gx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얘가 누구죠? 네, 이건 g-1이죠? 그럼 따라서 분모의 값이 x 플러스 1이지만 분모의 값이 x-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g'-1이라는 미분계를 구하는 거죠?
되신 거 맞아요? 그럼 gx값을 미분하려고요. gx값 미분했더니 15x의 14승 12x 플러스 2 여기다 마이너스 1만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15 빼기 12 플러스 2 뭐가 답이에요?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함수로 적고 풀 겁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몇 번이죠? 조한이 모르는 거. 그럼 숙제가 지금 있네. 진혁 있네. 347 347번이 개수의 값이 모두 정수라고 써 있습니다. 개수의 값이 모두 정수라고 써 있고 저런 말들은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조건이니까 나중에 문제 한장 풀다 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문제거든. 개수는 정수라고 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항등식이네. 차수의 값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럼 차수의 값을 ax의 n승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볼까 싶어요. 내가 fx라는 녀석의 값을 최고창 계수 정수일 거고 그 정수의 값은 빵은 아니겠죠? 그럼 도함수의 값을 구하면 도함수의 값은 nax의 n-1승이 최고창이겠네? 이걸 사용하면 좌변은 최고창이 누구야? 좌변의 최고창이 누구냐고. 좌변의 최고창이 누구냐고요. 이게 좌변의 최고창인가? 이런 거 맞아요? 또 아까 전에 딴 얘기 하는 거. 네. 그런데 오른쪽에 녀석의 값은 최고창이 누구지? (8ax의 n승인가? 이게 차수가 더 크면 어떡하냐? 경우가 세 가지는 아니겠네? 첫 번째는 n값이 2보다 컸을 때, 두 번째는 n값이 2였을 때, 세 번째는 n이라고 하는 새가 2보다 작았을 때 최고창이 달라지죠? n값이 2보다 컸을 때는 최고창이 8인가? n값하고 2가 똑같았을 때는 누구야? 네, 8a 플러스 12x의 제곱이겠네? n값 2보다 작을 땐 누구예요? 자, 첫 번째라고 한다면 2n-2하고 n값이 똑같은 n값은 누구야? n값이면 4a 제곱인가? 4a 제곱하고 8a가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4a 제곱하고 8a가 똑같은데 a는 빵이 아니라면서요. a가 누구라고요? 어? 2면 틀린 거야? 불가능한 거야? 2보다 큰 것 중에 찾았으니까 두 번째 녀석의 값은 n값이 2라고 한다면은 차수의 값 2차? 얘도 2차니? 그럼 개수의 값만 조사해보자. 2 대입했더니 4a 제곱과 8a 플러스 12의 값이 똑같아야 돼? a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값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은 되신 거 맞나요? 이때 a는 1밖에 없잖아. n값은 1밖에 없지. n값은 1. n값이 1이면은 좌변값이 n값은 1 대입했더니 차수가 안 맞네? 그치? n값은 1 대입하면 이거 지워져? 상수만 남아? 근데 오른쪽은 2창이니까 불가능하죠? 세 번째 할 필요가 없었네? 그럼 되는 거 하나밖에 없네. 근데 문제는 두 개가 문제다. a가 지금 두 가지다.
모든 계수가 정수란 조건에서 걸러내라는 얘기인가 보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해볼까? 첫 번째, 최고창 계수가 3이었을 때 최고창 계수가 3이고 n값이 2가 되는 녀석으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수의 값이 정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거는 그냥 숫자 계산밖에 없네. 첫 번째 게 6x 플러스 b 곱하기 6x 플러스 b 플러스 1을 곱한 녀석과 8배 가지고 더하라고 36x제곱 플러스 8bx 플러스 80 플러스 11인가요? 이걸 만족하는 bc의 값이 정수였으면 좋겠거든? 첫 번째 건 36x제곱은 똑같아. 1차항 계수가 누구지? 상수항의 값이 누구야? 되신 거 맞나요? 그 값하고 이 값이 똑같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b가 누구란 얘기야? 하루 종일 해라. 1차항 10%인데 네, b의 값 마이너스 3인가요?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상수항에 있는 값이 얘가 3이 나오도록 하는 c의 값은 다 정수 맞아? 그때 문제 구한 거는 fx 값을 보라고 얘기했고 차수의 값은 2차예요. 이때 fx 값이 누구라고요?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되죠? 귀찮은데 하나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고창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확인해 보세요. 앞에 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플러스 2 우변값이 4x의 제곱 8bx 80 플러스 11 누구세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4b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b가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럼 정수가 아니니까 버리시라고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모르는 함수였을 땐 최고차 계수도 모르고 최고차도 왜 차인지 몰랐을 때는 ax n승이라고 자꾸 풀면 되겠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끝! 진영이 모르는 거. 자, 지금 문제는 지금 시단계가 안 풀려져 있죠? 시단계 언제 풀래? 지금 다음 시간에 안 풀어진 문제도 풀어오시고 시단계도 풀어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또 나갈 건데? 큰일이네. 자, 다음 챕터 이름이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챕터입니다. 지금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 세 번째 챕터까지는 아이들이 변별 얘기 별로 없거든? 대나수나 다 잘해. 좀만 하면 다 잘해. 그런데 도함수 활용 파트가 실은 수투에서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거든? 도함수 활용 파트가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수리논술 문제도 출제를 해. 그 도함수 활용 파트가 매우 중요한 녀석이야. 여기서 다 얘기하고 갈까? 이미 진영이만 문제네 지금. 다음 함수는 최고창 계수가 양수인 걸 전제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할 겁니다. 차수의 값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차수의 값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거죠? 최고차 함계수 양수면 오른쪽 끝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 중에 3차 함수라는 녀석의 값 있다고 쳤을 때 상태라는 용어적인 표현이고요.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상태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상태라는 표현은 점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x가 a인 점에서는 그래프가 증가 상태에 있을까요? 감소 상태에 있을까요? A라는 점에서는 이 점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중에 있죠. 그래서 이때는 특정한 점에서는 특정한 한 포인트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 또는 B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네, 전 감소하는 포인트라서 특정한 한 포인트에서는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증가 상태, 감소 상태. 그런데 점에서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구간에서는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B하고 C 사이에서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B하고 C 사이에서는 이건 감소 구간인가요? 범위에서는 구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점의 좌표가 아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에서는 구간이란 말로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조금 헷갈립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가 좀 있는데 어떤 포인트가 헷갈리냐면 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맞겠죠? 그런데 B점에서는 어떤 상태라고? B하고 C 사이는 모든 점에서 다 감소 상태에 있겠죠? 그런데 수학이 용어적인 정의를 아는 포인트가 있어. 여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점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지도 않고 감소 상태에 있지도 않다고 표현합니다. 이 두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점은 증가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수학에서는 이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지도 않고 감소 상태에 있지도 않다고 얘기해. 그럼 다른 이름을 붙여주면 참 좋은데 수학이 다른 이름을 안 붙여놨어. 이 점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시험에서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쌤이 수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두 점은 정지 상태에 있다고 나만 부르려고 해. 나머지 점들은 증가 상태, 감소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 점 두 점은 용어적인 정의를 하지 않거든? 나만 정지 상태라고 얘기할게. 그런데 저걸 정의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값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얘기한다면 범위에서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을 얘기할 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구간에서는 증가 구간이야, 감소 구간이야? 저 때는 감소 구간이니? 그런데 알파는 증가 상태도 아니고 베타에서도 증가 상태가 아니지. 알파에서 감소 상태도 아니고 베타에서 감소 상태가 아니지. 그런데 닫힌 구간으로 하면 알파 베타가 포함되지 않는 거고, 열린 구간이면 알파 베타가 포함되지 않는 거고, 닫힌 구간이면 알파 베타가 포함되잖아. 그런데 감소 구간을 표현할 때는
열린 구간으로 표현한 것도 허용하고 닫힌 구간으로 표현한 것도 허용해. 수학이. 이게 좀 그지 같아. 알파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는 거 아니죠. 베타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는 거 아니죠. 하지만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확실하게 감소 구간인데 알파, 베타가 포함되면은 이땐 좀 애매하잖아. 근데 수학이 이거 둘 다 감소 구간이라고 허용해줘.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 여기까지가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졌으면 좋겠거든? 이해된 거 맞니 지금?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 녀석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럼 불가능하지. 우리는 저 함수가 모든 실수 또는 정의역에서 계속 증가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 녀석을 증가함수라고 얘기해요. 모든 실수 또는 정역에서 감소하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그럼 감소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의 표현 방법은 상태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구간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함수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는 얘기네. 상태는 어떤 점에서를 얘기하는 거고 증가 상태, 감소 상태밖에 없고 구간은 증가 구간, 감소 구간이 있는데 등호가 있어도 되고 등호 없어도 된다고. 정의역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녀석은 증가함수, 정의역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녀석은 감소함수.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으면 감소함수,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으면 증가함수라고 할 겁니다. 증가, 감소에 대한 표현은 우상향이면 증가, 우하향이면 감소인 거죠. 다만 표기 방법이 상태, 구간, 함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 이 점 알파,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내려가다 올라간 점,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알파에서도 극점, 베타에서도 극점입니다. 근데 올라가다 내려간 점은 극대점, 내려가다 올라간 점은 극소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극대점, 극소점. 그리고 알파를 갖다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은 극대값, 베타를 갖다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은 F베타는 극소값이라고 할 겁니다. 극대점의 y좌표 극대값, 극소점의 y좌표 극소값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로 블록이니? 여기는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달라지는 포인트는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곡선의 성질이 변하는 점, 변곡점. 그거는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거나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으로 바뀌면 그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함수가 고차함수가 되면은 극대점도 여러 개 있고 극소점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변곡점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변곡점은 위로 블록이었다 아래로 블록 바뀌는 점, 아래로 블록이었다 위로 바뀌는 점,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 이런 것들이 변곡점이라고요. 변곡점은 미적분이라는 책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할 겁니다. 문제 풀 때 변곡점을 알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변곡점은 미적분에서 배우지만 수투를 하면서도 가르치겠습니다. 자, 이제 극점만 상세하게 설명하면 개괄적인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극점이라는 녀석에서 극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 영어로 된 수학이 번역되어져서 한국으로 넘어왔잖아.
그러다 보니 번역하는 과정 중에 중국놈이 번역이든지 일본 사람들이 번역인지 모르겠어. 누가 번역해서 우리나라까지 온지 모르겠어. 아마 일본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남극과 북극 할 때 극이라는 개념으로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때 극이라는 표현은 이게 극이거든? 폴이? 그런데 한자로는 이 극하고 이 극은 한자로 똑같아. 한글도 똑같잖아. 영어가 달라. 영어가 다른데 이 극이라는 개념이 한자로는 극이 똑같지만 영어로는 달라요. 남극 북극 할 때는 폴이지만 극대라는 녀석의 값은 영어로는 로컬 맥시멈이야. 극소라는 녀석의 값은 로컬 미니멈이거든.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거,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걸 얘기해. 그래서 저 극은 폴이 아니야. 남극 북극의 개념이 아니어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다함수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함수일 경우에는 이런 점에서 무조건 극점이 발생하는 거지. 이런 점들이 다 극점일 거 아니야. 극점이라고 하는 거는 x라는 녀석의 범위가 이 점의 주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다보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다보든 그것보다 더 범위가 좁은 범위에 쳐다보든 이 주변에서는 제일 큰 점의 좌표가 제일 큰 함수값을 가진 점이 이 점 맞아? 범위가 좁아지든 범위가 넓어지든 이 점을 포함하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이 점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값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값 극대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다항함수기 때문에 미분이 항상 가능하고 연속인 거잖아. 다항함수는 그러다 보니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포인트, 즉 정지 상태에 있는 포인트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포인트에서 극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다항함수가 아닌 것도 수투에서 시험 봅니다. 수학2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챕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시험 문제는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로 시험을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불연속이니까? 이 함수는 A에서 불연속인데 극대값은 가질까요? 이 범위에서 좀 좁은 범위에서 봤을 때도 최대값 있어? 좀 더 A를 포함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도 최대값 존재해? 최대값은 항상 2점이야? 2점이 극점입니다. 불연속이어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값이 존재하면 극대값은 있는 겁니다. 연속인가요? 미분이 가능해요? 밑에 거는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극대점, 극점을 가지는데요. 이거는 미분이 안 돼. A에서 미분이 안 돼. 뾰족해. 미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좁은 범위,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항상 최대값이 존재하나요? 네. 그래서 다항함수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게 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지만 설령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극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한 게
영원히 기억을 할 수 있는 값이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